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자는 동안 와 있었던 연락이나 날씨, 그날의 뉴스를 접하게 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정신적 피로를 싹 풀어버릴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픈, 열린 마음. 이 책의 저자 네이트 클램프는 철학자이자 마음 수련가, 마음 챙김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대인이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닫힌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리게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죠. 그리고 실생활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꿈꿔왔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요. 막힌 눈이 술술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에서는 3단계 마음 챙김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제부터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고 당첨되시면 소감도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린 명상. 절벽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얻은 깨달음. 나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절벽 꼭대기에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말리부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의 뒷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거리에 보이는 차종은 딱 2개뿐이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는 흰색 조경 트럭, 그리고 주민들이 모는 마세라티와 테슬라. 개인 승마장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넓은 수영장까지 갖춘 300억짜리 집들이 일렬로 펼쳐져 있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 현실감이 없었다. 정면의 경치는 그보다 더 멋졌다. 저 멀리 번잡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너머로 길게 뻗은 해변과 짙푸른 바다가 구름 한 점 없는 광활한 하늘과 맞닿아 눈부신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절벽에서 불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아래쪽 동네와 위쪽 동네의 대비도 눈에 띄었다. 아래쪽은 부와 지위 모든 걸 갖춘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무대 같았다. 반면 위쪽은 엄격한 기숙사와 수련실만을 갖춘 허름한 외관의 명상원뿐이었다. 이곳에는 유명인도 화려한 파티도 수영장도 없었다. 오직 열림 수행만 진행될 뿐이었다. 나는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일과 생활, 가족, 그리고 스마트폰을 모두 떠나 이런 곳을 찾는다. 그곳에서 온종일 형식적인 방식의 열린 명상을 수련한다. 이때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전화도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내가 입을 여는 유일한 시간은 물을 마시거나 식사할 때 또는 미팅 시간이나 화장실 위치를 묻는 등 목적 있는 대화를 나눌 때뿐이다. 입소 둘째 날이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티베트어로 위대한 완전함을 뜻하는 족첸이라는 고대 형식의 열린 명상을 진행했다. 이 수련법은 급진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열린 마음, 일명 리그파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본다. 이는 종종 말리부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처럼 넓게 탁 트인 상태로 묘사된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 순간 이 광활한 하늘 같은 마음의 본성을 잊어버린다. 각종 생각과 감각,
감정에 집착한 나머지 그런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급진적 가정이다. 마음을 연다는 건 마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컨대 마음을 연다는 건 우리 앞에 존재하는 마음의 본성, 즉 밝고 광활하며 열린 마음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해답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라마가 제자에게 마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족첸의 지적하는 가르침은 러시아의 산속 수도원에서 고도로 훈련된 승려들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족첸은 일반 수련자들에게도 서서히 문을 열었다. 이제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면 수련이나 가상 수련에 참석해 현대 티베트 스승들에게서 직접 수련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둘째 날 오전 10시경 나는 절벽 위 내 거처에서 수련실로 들어갔다. 방 전면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뻥 뚫린 통유리로 된 창문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지푸른 태평양을 배경으로 펼쳐진 말리부의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라마가 곧 도착할 것이다. 행여 적응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일까봐 얼른 다른 사람들처럼 손바닥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실내는 조용했다. 작은 기침 소리와 목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 순간 방 뒤쪽의 이중문이 활짝 열렸다. 빨간색 승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백인 남성 라마가 두 제자와 함께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마치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콘서트장 무대에 올라오는 스타 같았다. 물론 그곳엔 박수도 고함도 밴드가 함께 맞춰 입은 티셔츠도 없었지만 흥분되고 강렬한 열기만큼은 똑같았다. 라마가 방 앞쪽으로 가 우리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최대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이상적인 명상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그때부터 열림 수행이 시작됐다. 라마는 대학 미식축구 경기의 응원단장처럼 큰 소리로 지시사항을 외쳤다. 눈을 뜨세요. 드넓은 시야가 펼쳐집니다. 잠시 멈춘 후 이어갔다. 귀를 여세요. 음파 탐지기처럼 작은 소리도 들립니다. 가슴을 엽니다. 계속 말이 이어졌다. 코를 열고 목구멍을 엽니다. 이제 마음을 여세요. 항문도 열고요. 정말로 이렇게 지시했다. 모든 것을 엽니다. 마음챙김 앱에서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달래는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공장 감독관처럼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열라는 말을 그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때때로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가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전했다. 그 상태로 두세요. 그가 말했다. 놓아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라마는 이따금 족첸 전통에서 흔히 시각이라 부르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늘과 같은 마음의 본성, 그것이 곧 시각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이 수행법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구절이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순한 논리가 분명한 이 명제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단계 내려가서 상황을 단순하게 경험해보면 꽤 흥미로워진다.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린다는 건 내 마음속 평범한 위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다. 그제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내가 나를 지켜보는 이런 변화를 겪으며 마음은 잠시나마 광활한 하늘처럼 넓어진다. 이 영광스러운 열린 알아차림 명상이 끝나자 나는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명상실 바로 옆 절벽 끝으로 다시 한번 걸어갔다.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섭씨 21도에 습도까지 완벽했다. 경치는 더할 나위 없었다. 나는 벽돌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기쁨으로 마음이 벅차올랐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 기분이 정말 좋다. 난 지금 완전히 열림 상태다. 명상을 소명으로 받았는데 놓쳤었나 봐. 고등학교를 그만둘 걸 그랬나? 히말라야로 갈 걸 그랬나? 잠깐,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동굴이나 해변에서 종일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머리도 밀고. 아니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를 수도 있어. 그럼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요가 수행자가 되겠지. 빨간 승복을 좀 구해봐야지. 아마존에 팔 것 같은데. 내 법명도 짓자. 사람들은 보디나 롭상으로 부를 거야. 아니, 라마네이트가 더 낫겠다. 그래, 라마네이트. 이게 좋다. 셋째 날 아침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밖은 어두웠다. 거친 파도와 바람은 어제의 찬란한 경치를 우중충한 검푸른색으로 덧칠했다. 이런 수련을 이미 여러 차례 해봤기에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면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문자도 업무도 이메일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숭고한 신비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대화가 사라진 고요함은 곧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으로 변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 그림자에 숨어있던 내면의 악마.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과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가 당황스러웠다. 내 마음속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제는 명상 천재가 된 것 같았는데 동굴로 이사가서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말이야. 지금은 정말 끔찍한 기분이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 내가 망쳐버린 거야. 뭘 잘못 먹었나? 어제 먹은 요리? 그래, 이건가 보다. 아니면 내가 충분히 먹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 간식을 좀 더 먹어야겠다. 아니면 그저 열림 수행에 서툴러서일 수도 있고. 전날 있던 일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끔찍한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기분을 바꿔보려 했다.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처럼 팔을 벌렸다. 탁 트인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느껴보려 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침 명상을 위해 내 자리로 돌아갔다. 어제 앉았던 똑같은 의자에 앉아 드넓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맛본 열림의 황홀경을 다시금 느껴보려는 나의 노력은 자꾸만 길을 잃었다. 그때 열림을 향한 이 모험은 점점 더 흥미로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수행을 명상이라고 부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명상과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일상 전반에서 찾을 수 있다. 식료품점 계산대 위 반짝이는 잡지, 유명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심지어 기업 회의실과 스포츠 경기 사이드라인에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건 고작 몇 년 사이에 생긴 변화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는 네팔의 승려나 깊은 산속의 영적 숭배자 또는 남루한 모습의 히피들이 북을 치며 춤추는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이제 명상 수행을 한다고 말하면 오프라나 케이티 페리, 스티브 잡스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여러분은 매일 30분간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고 수행하는 명상이 생각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대중 사이에서 유행하는 명상에는 문제가 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수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그러면 명상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열린 명상과 다른 마음챙김의 차이다. 그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불교와 힌두교, 기독교의 묵상 등 여러 전통에서 유래하고 수천 년간 내려온 다양한 수행법에 관해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 수행법을 집중과 연민, 열린 알아차림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려 한다. 그 중에서 열린 알아차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집중 수행은 마음챙김 앱에서 자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수행법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서 방황할 때 그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가져와 집중한다. 집중의 대상은 초월 명상에서 사용하는 반복되는 문구나 주문일 수 있다. 주변의 소리일 수도, 몸의 감각일 수도 있다. 또 호흡의 감각일 수도 있다. 이 수행이 처음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제정신인 사람이 왜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봐야 할까? 답을 하자면 호흡에 집중하는 건 바다 위 배에서 닻을 내리는 행위와도 같다. 호흡에 집중하면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다. 마음의 경우 호흡이라는 닻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로 돌아오게 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쓸데없고 반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집중력을 키울 수도 있다. 명상 관련 칼럼니스트 겸 ABC 뉴스 앵커인 댄 해리스는 명상을 가리켜 뇌의 이두박근이라 표현했다. 잡념에 휩쓸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집중의 근육을 단련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몰입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마음챙김의 두 번째 수행법은 자해수행 또는 연민수행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이 수행법은 마음의 한 특성인 자애로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천 방법은 다양하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나 가족,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 혹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놓고 여러 소원을 비는 것이다. 건강하길, 안전하길, 고통이 완화되길 같은 바람이 포함될 수 있다. 자애로움을 기반으로 한 이 수행법도 집중 수행과 마찬가지로 심신의 안녕을 증진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연구팀의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2주간의 자해 수행만으로 뇌에서 공격성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화 정도가 감소하고 이타심이 증가하며 감정 조절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족첸과 마하무드라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열린 마음 수행법이다. 이것이 바로 열림 수행법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열린 알아차림, 비선택적 알아차림, 혹은 열린 모니터링 수행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집중 수행이나 자해 수행과 달리 열림 수행은 마음에 집중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크기를 확장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인식한다. 신경과학자 아미시 자는 이와 관련해 유용한 비유를 제공한다. 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음챙김 수행은 손전등과 같다. 집중 수행과 자해 수행의 목표는 우리의 호흡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에 좁은 알아차림의 광선을 비추는 것이다. 이 광선은 좁은 영역에 안정적으로 집중할수록 더 좋다. 반면에 열림 수행은 전체를 넓게 비추는 투광등과 같다. 열림의 상태를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조리개를 넓혀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된다. 열림 수행의 목표는 좁은 알아차림의 광선을 비추는 게 아니다.
알아차림의 빛을 시각과 청각 등 몸의 감각은 물론 생각에까지 확장해 비추는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알아차림의 투광등을 다시 나 자신에게 비추게 된다. 손전등과 투광등. 이것이 다른 형태의 마음 챙김 수행과 열림 수행의 핵심적인 차이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단순한 손전등식 수행 그 이상을 원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광등식 수행 그 이상을 원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 마음을 좁히길 원한다. 브라운 대학교 심리학과 저드슨 브루어의 최근 연구는 이 세 가지 수행법이 모두 다침의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브루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MRI 스캐너 안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수행을 하도록 지시했고, 다양한 수행 기법이 뇌 전체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는지 패턴을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브루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명상을 하면 뭔가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활동이 증가한 뇌 영역은 찾지 못했다. 놀라우리만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우리의 활동이 감소하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세 가지 수행법 모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휴식을 취할 때 작동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명상의 이점이 뭔가를 활성화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오히려 뭔가를 비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이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세 가지 수행법 모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그에 상응하는 사고 패턴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뇌 영역과 사고 패턴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현재의 순간과 삶에 대해 닫힘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세 가지 명상은 모두 닫힘 상태로 일관하는 습관을 끊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닫힘 상태를 줄이고 열림 상태를 늘리는 게 목표라면 세 번째 열린 알아차림 명상이 특히 더 효과적이다. 이 수행법의 목표는 명백하다. 지속적으로 열림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더 확장된 마음에서 더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린 알아차림의 투광 등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늘날에 특히 중요하다. 아무리 주의가 산만해지고 정신이 흩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업무나 이메일, 기타 일상에 집중한다. 손전등으로 좁은 알아차림의 광선을 비추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투광등처럼 넓은 초점과 열린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다. 물론 투광등 형식의 수행법에 늘 성공하는 건 아니다. 실패할 때가 많다. 열린 알아차림 수행 중에 반복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다. 열린 알아차림 명상의 변화는 대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문이 언제 닫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며 그럴 때마다 문을 살짝 열어 마음을 환기한다. 이후에는 마음이 다시 닫히는 순간도 알아차린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닫힘 상태에서 열림 상태로의 전환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옷가게, 학부모 모임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닫히는 마음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5일째, 다시 화창한 날이었다. 푸른 바다는 부처님처럼 고요했고 잔잔한 파도만 해안가에 일렁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바깥 날씨를 쫓지 않았다. 여전히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른 오후에 법문 수업과 명상 수행을 포기했다. 대신 걷기를 선택했다. 언덕 위 명상센터와 아래쪽 부유한 동네를 연결하는 가파른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말리부 마을을 통과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무단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며 마주오는 차들을 이리저리 피했다. 그렇게 바다와 평행한 작은 도로를 따라 1.5km가량 계속 걸었다. 얼마 뒤 나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 페퍼다인 대학교 바로 아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장소였다. 내 삶과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느껴질 때면 종종 그곳을 찾아 상념에 잠기곤 했다. 익숙한 경치를 감상하며 이내 열린 명상을 시작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연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그러다 불쑥 내 마음이 끼어들었다. 참을 수 없어. 뭔가 내 목을 짓누르고 있어. 맙소사, 너무 아파. 누가 내 목에 못을 박는 것만 같아.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신경이 눌렸나 봐. 귀가 계속 울려. 이곳에 오기 전보다 더 심해졌어. 이 빌어먹을 이명. 난 수행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 열림과 마주하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번 수행은 정말 최악 같았다. 이젠 뭘 할까?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 보자. 거기 바가 하나 있지. 우버 타고 오는 길에 봤어. 치즈버거를 하나 사야지. 감자튀김도. 감자튀김을 하나 추가해야겠어. 아니, 고구마 튀김이 낫겠군. 맥주도. 술? 데킬라? 아주 좋지. 거긴 사람들이 있을 거야. 다시 대화할 수 있어. 난 누구와도 말할 수 있어. 정말이야. 이번 주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해야지. 조용한 명상, 말하지 않는 것. 다들 충격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정말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햄버거에 감자튀김, 고구마 튀김, 그리고 대화까지. 환상적인 조합이군.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내 생각과 달리 나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다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 중이었다. 내 머릿속의 광기를 1시간 넘게 지켜본 후 다시 명상원으로 돌아갈 때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집으로 가려면 약 1km를 더 걸어야 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햄버거를 주문하지도 데킬라를 마시지도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의 명상을 통해 드러난 내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아니 이 땅에서 내 존재 자체를 좋은 기분에 도달시키려는 목표로 이끌어왔음을 깨달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계된 일상 속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매일 명상, 매일 운동, 글루텐 없는 식품 섭취, 유제품 및 탄수화물 제한, 영양제 및 차 복용, 스마트폰 확인, 가벼운 오락 콘텐츠 스트리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메일 신속 답장, 빠른 사고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책,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삶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관한 책 읽기. 그러면서 나는 이 열린 명상 또한 기분을 좋게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명상원에 온 둘째 날에 절벽 꼭대기에서 느꼈던 그 황홀경의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노력했던 이유도 그래서였다. 마음을 연다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홀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는 믿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또는 내가 매우 안전한 울타리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자유롭고 편안한 신의 손바닥 안에서 삶의 나머지 모든 문제가 녹아 없어지는 듯한 안락함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난 이것이 환상임을 알고 있었다. 행복의 나라라는 마음속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행복의 신기루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다. 마음을 열어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찾고자 끊임없이 시도했다.
마음이 불편할 때도 열림을 통해 다시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다. 목이 아플 때 역시 마음을 열어 통증이 사라지도록 애썼다. 왼쪽 귀의 만성적인 울림에도 마음을 열어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 소용돌이 치는 마음속 불안에도 마음을 열어 다시 평온함을 찾고자 노력했다. 나는 이 수행을 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조종하기 위해, 나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교묘히 사용하고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제법 긴 시간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명상원의 수도사방에 있는 딱딱한 침대에 혼자 누웠다.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탁 깨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갯잎 위로 흘러내렸다. 마침내 놓아주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최적화된 삶을 살고자 매일같이 반복했던 일상을 잠시나마 포기했다. 일주일 내내 온종일 노력하느라 지친 모습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내동댕이 쳐진 느낌, 무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았다. 고여있던 감정의 응어리가 하나씩 분출되는 것 같기도 했다. 바로 그때 내가 성숙한 인간이라는 쇼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봤다.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수준 이하의 명상가이며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평범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의 느낌은 일종의 해방감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열림이구나. 열림은 기분이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다. 달라이 라마를 따라하는 명상도 아니다. 내 마음이 푸른 하늘처럼 광활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좇는 것도 아니다. 저 천상에 있는 행복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불안, 공황, 걱정, 외로움,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 광기 직전에 있다는 느낌, 가족의 노화와 죽음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공포,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느끼는 부러움, 뉴스에서 전해지는 절망감, 그리고 나 자신이 충분치 않다는 느낌. 열림은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여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것이 열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진적 수행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족첸 수행의 대가 아남 투텐을 만났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민머리의 투텐은 무척 편안한 얼굴이었다. 줌 화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지만 미소 띈 모습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오롯이 전해졌다. 툭텐의 마음가짐은 그가 살아온 배경을 고려할 때 퍽 인상적이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티베트에서 나고 자란 그는 10살의 나이에 불교 명상을 정식으로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0년대 초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미국 베이 지역으로 이주한 뒤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했다. 그 후로는 줄곧 명상을 가르치며 살았다. 대화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그는 열린 명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설을 쭉 설명하기 시작했다. 역설 하나. 열린 마음 상태는 평범하면서도 초월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수행자가 경험하길 바라는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의식 상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역설 둘. 열린 마음 상태는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볼 수 없다.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 상태는 항상 바로 앞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두꺼운 정신에 가려져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역설 셋.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 그렇지만 찾으려고 너무 애써도 놓치게 된다.
열린 마음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곳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그곳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그곳으로 올라가려는 생각과 그곳에 두도록 허용하는 생각은 크게 다르다. 올라가려고 애를 쓸 때는 오히려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이원적이지도 개념적이지도 않은 족첸의 핵심 사상이다. 하지만 떨어지고 내려가고 나 자신을 그곳에 두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늘 그곳에 머물 수 있다. 이를 경험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역설 넷. 열린 마음 상태는 개념 너머에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개념 체계가 필요하다. 족첸 같은 전통적 수행 없이도 마음의 본질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수행 체계는 마음의 본질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하도록 안내한다. 그렇다면 이 열림 상태에 나 자신을 두려면 어떤 훈련을 거쳐야 할까? 1단계. 마음 안정시키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왜 그럴까? 모멘텀 때문이다. 우리는 온종일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수많은 방해물을 마주치므로 본격적으로 마음을 열기 전에 진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스노우 글로브를 지켜보는 과정과 비슷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구본이라고 생각해보자. 혹은 우리의 삶을 산업용 페인트 혼합기라고 가정해보자. 1단계에서는 스노우 글로브 속에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생각이 안정되도록 집중 수행을 진행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천천히 숨을 샌다. 명상이 처음이라면 지루할 수 있다. 또 명상을 이미 해본 사람이라면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의 대가 틱나탄 스님의 말처럼 이 호흡을 세는 연습은 마음 챙김을 호흡에 연결하는 끈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척추를 곧게 펴고 앉는다. 눈을 뜬다. 이것은 열린 명상과 다른 명상의 차이점 중 하나다. 호흡을 10가지 센다.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 내쉴 때도 하나, 다음 숨을 들이마실 때 둘, 내쉴 때 둘. 이런 식으로 10이 될 때까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다. 도중에 숫자를 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는 이 연습이 집중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 10번의 호흡을 세지 못했는데 중간에 숫자를 잊었다면 아직 마음이 열릴 만큼 안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으니 낙담하지 말자. 다시 하나로 돌아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10가지 셀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호흡을 10가지 세고 나면 호흡 자체에 주의를 집중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흡의 감각에 집중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빠르게 스캔한다. 호흡의 감각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에 주목하자. 코끝, 가슴, 복부 등이 대표적이다. 호흡의 감각이 두드러지는 부위에 집중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들 감각을 관찰한다. 호흡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중단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순간에 주목한다. 호흡의 감각에서 주의가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그 순간을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본다. 몇 분 후 마음의 스노우 글로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한다. 눈발이 여전히 소용돌이치며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면 호흡의 감각을 따라가거나 다시 호흡을 세워보자. 하지만 스노우 글로브가 안정되는 느낌이라면 마음을 열 준비가 된 것이다. 2단계. 마음 확장하기. 2단계는 알아차림을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숫자를 세거나 호흡 감각에 집중하는 이전까지의 연습은 소위 손전등 마음 훈련이다. 이제는 투광등으로 마음을 탐구할 차례다. 좁은 광선이 사방으로 확장될 때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알아차리는 범위를 넓힌다. 호흡에서 시작해 머리, 목,
몸통, 발끝, 점점 더 먼 몸의 기관을 감각하며 조금씩 알아차림의 범위를 확장하자. 시야를 확장한다. 이제 알아차림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알아차림의 경계를 부드럽게 이완해 눈앞의 모든 것, 주변 시야 속 모든 것을 포함하자. 파노라마식 알아차림으로 주변 세상을 바라보자. 소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귀를 열어 자신의 숨소리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창밖 빗소리, 길거리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못 박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를 수용하자. 알아차림의 영역을 넓히다 보면 마음속에 좀 더 많은 공간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깜빡 잊고 보내지 않은 문자, 어깨의 긴장감, 오늘 아침에 하지 않은 일 등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정신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 괜찮다. 그저 넓게 열린 알아차림의 공간에 산만한 생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생각을 방해물로 여기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알아차리자. 마음을 확장하는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하다. 가장 좋은 점은 굳이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노라마식 알아차림이 가능한 장소와 30초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할 일은 나의 인식이 닿는 범위가 호흡에서 점점 더 바깥쪽으로 확장되도록 부드럽게 허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손전등식 알아차림에서 투광등식 알아차림으로 전환하는 느낌을 직접 경험해보자. 3단계 내려놓기. 마음을 확장하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애를 써야 한다. 열린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런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음으로써 넓게 열린 시야 속 삶을 그저 받아들인다. 동시에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제거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이 바로 3단계의 역설이다. 모든 기술을 내려놓자. 알아차림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두자. 훌륭한 명상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버리자.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저 앉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3단계는 일종의 짧은 마음 휴가다. 할 일도 갈 곳도 문자를 보낼 사람도 없다. 그저 앉아 숨을 쉬고 알아차림 속에 머물며 안팎의 모든 삶이 왔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다. 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열린 명상에 써야 할까? 이 수행은 우리가 수시로 열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열린 명상을 통해 마음을 확장하기 위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우리가 일과를 보내는 중에 열림의 순간을 자발적으로 꽃피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